21대 대통령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최종 득표율은 49.42%였습니다. 선관위가 오늘 오전 6시 21분을 기점으로 개표를 마무리 짓고 이재명 후보를 당선인으로 대통령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49.42%의 득표율로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1728만 7513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1439만 5639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291만 7523표, 공직선거법 제187조 제1항에 따라 유효 투표에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6시 21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이 확실시 된 뒤에 어제 새벽이었습니다. 국회 앞에 설치된 무대에서 첫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기대하시고 맡긴 그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반드시 확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사실상의 당선 소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 형식으로 치러진 대통령 선거였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인수위 기간 없이 곧장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박한솔 기자의 중계를 보셨겠지만 이제 현충원도 방문하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또 이제 취임 선서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첫날 일정을 오전은 소화하고 오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취임식을 거창하게 하진 않고 간소화해서 취임식이라는 이름도 쓰지 않고 취임 선서라고 해서 약식으로 치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요. 어떤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까? 일단 이게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파면 사태에 대한 그 조기 대선, 네. 그 부분도 똑같습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로텐도르에서 300명의 그 국회의원과 오부여인만 모셔놓고 조촐하게 했고요. 네. 이번 이 조기 대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나 이 상황 자체가 엄중하기 때문에 이게 뭐 취임을 함으로써 내가 어떤 대통령의 권력을 가져왔다라는 게 아니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는 나라를 정상화를 시키는 데 매진하겠다는 의미로 아마 조금 더 취임 선서라는 의미로서 선언적 의미를 한 것 같고요. 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 5가지를 강조했는데요. 첫 번째가 내란 종시, 경제 회복. 네. 그다음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 한반도의 평화 유지. 5번째가 증오와 혐오의 어떤 시대를 끝내겠다는 거예요. 통합하겠다. 그렇죠. 그게 이제 통합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이 취임 선서 이후에는 네. 곧바로 속도감 있는 네. 이 5가지 실천을 위한 행보들을 진행하지 않을까.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이 다른 걸 다 떠나서 실용주의입니다. 네. 군더더기를 빼고 얻을 걸 얻고 국민들한테 체감을 높여 나가자라는 부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첫 일성부터 네. 아주 관소화되고 발빠른 행보가 기대되고 있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취임 선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 나라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취임식 형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취임식이라기보다는 아마 취임 선서식이 되겠죠. 최대한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송영호 변호사님, 일단 취임 선서 이후에 오후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인데 이제 사실 용산 대통령실을 쭉 쓰는 건 아니잖아요. 계획상 이제 청와대로 이전하게 될 텐데 그 시점이 언제쯤 될 걸로 보십니까? 지금 청와대가 윤석열 정부 때 개방이 돼서 일반의 구조가 다 노출된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보와 보안을 고려해서 일정한 수준의 개보수 작업은 반드시 필요할 걸로 보여요. 네. 그러면은 당장 청와대에서 직무를 보기는 어렵고, 물론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청와대로 복귀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피력하긴 했습니다만은 약간의 시간이 그래서 불가피하게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일단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무를 보면서 네. 아마도 인천 계양구에 있는 사저에서 출퇴근을 병행하거나 혹은 한남동 관저에 뭐 일시적으로 입주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예상이 되는데요. 네. 청와대로 복귀를 하게 된다면은 역시나 또 비용이 소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취임 후 100일 이후에는 대통령실을 떠나서 청와대로 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들리긴 하던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면 첫 번째 행사로 아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한다라는 얘기도 있더군요. 네, 아마도 이제 합참 의장에게 국군 통수권을 이양 보고를 받은 네. 다음에는 현충원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취임 선서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집무실로 이동을 해서 뭐 네. 총리라든지 비서실을 이제 인선을 하고 그 중간 사이에 저는 미국 대통령과 일정을 조율해서 통화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네. 지금 어쨌든 7월 패키지설, 그러니까 지금 새 정부에게 가장 눈앞에 닥친 숙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다행스러운 소식이 있는 것이죠.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직권남용, 그러니까 네. 의회의 허락이 없이 관세 협상을 마음대로 했다라고 이제 제동을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으로서는 시간을 조금 더 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항소했죠. 트럼프 네, 측에서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네. 저희가 조금 협상을 하는데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좀 통화를 하는, 그 조율을 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다, 이렇게 예상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통화하는지 이제 공개가 될 텐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좀 기다려 보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에 이제 여야 대표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포함된 오찬을 하고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점심 식사를 함께 하는 건데 국민의힘도 여기에 참석을 하겠죠, 당연히?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힌 거고, 저희 측 입장보다는 야당 대표들과 오찬을 먼저 하겠다라고 한 것이 역대 대통령 최초의 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본격적으로 통합 행보를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또한 이제 민주당 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당의 대표를 어떤 국정의 파트너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만 여긴 것이 아닌가, 그런 비판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런 것들이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민주당 스스로 비판을 해왔었기 때문에 어떤 네.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초석을 다지는 걸로도 보이고, 당연히 저희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